네, 정수지 아나운서와 시황센터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오히려 1조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하락 시에 매수 기회로 보는 걸지 아니면 일단은 평단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개인만의 순매수,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좀 정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유스타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OX로 도움이 필요한 종목들부터 보죠. 먼저 지니뮤직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현 구간은 좀 음봉 전환하긴 했는데 이 실적을 믿고 지니뮤직이 날아가는 날 드디어 오게 될지 두 분에게 상승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OX 주시죠. 지니뮤직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이어갈 것 같다, 아니다.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지니뮤직을 뭔가 이슈로만, 뉴스로만 적용을 했었는데 네. 정말 모처럼 실적 이야기가 나왔네요. 근데 뭐 매출이 2,861억, 영업이 138억이고 어쨌든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원매점 실적 대비 올라왔다기보다는 최근 2월 들어서 올라온 거는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좀 뮤직, 음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뭐 어찌됐든 KT를 좀 후광에 두고 앞으로 AI 관련돼서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본업 자체도 물론 이제 작년 한 해만 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들, 실적이 계속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관련된 컨텐츠 사업은 뭐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선두 그룹이 있죠. 멜론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 하위 그룹들도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약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권희 부장님은 X입니다. 네. 일단 뭐 저도 좋아하는 회사인데 네. 예, 지금 일단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뉴스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대가 커진 만큼 또 실망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일단 오늘도 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물론 시장이 워낙 또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뭐 갭상승 이후에 오히려 지금 다 하락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지금 끝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뭐 많은 기대들이 있습니다. 뭐 AI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음원 관련돼서 STO 뭐 이런 것들도 다시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음원을 어떻게 유통시킬까에 대한 그런 저도 이제 실제로 이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막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지니뮤직 뭐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최근 뭐 하이브나 SM 사태를 보듯이 결국엔 이쪽 음원 관련된 사업들도 큰 회사로 일단은 좀 통폐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너무 쪼개져 있다. 시장은 작은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쪼개져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직은 내수 기반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확 이제 눈에 띄는 성장이 나오기에는 사실은 뭐 이제 AI가 붙어서 뭐 확실히 좋아진다. 뭐 KT를 기반으로 해서 좋아진다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 보면 아직은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5,000원대 지집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그렇게 되면 아마 그때쯤 되면 뭐 좀 다른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성장 모멘텀이 나올 때 뭐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OX도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로봇을 대장하는 대표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이 종목을 계속해서 관심 종목 안에 두고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원래 이렇게까지 급등한 종목이라면은 한번적으로 급락이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버티고 있는 수준 아닌가요? 하락해도?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도 고점에서 그래도 20% 정도 밀렸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 로봇인지 육성에 또 앞으로의 로봇이라는 모멘텀에 반등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반등에 대해서 X를 주셨는데 물론 고점인 거의 89,000원에서 봤을 때는 많이 내려왔지만
이 종목이 한 달 새에 수직 상승했던 걸 비교해 네. 본다면 생각보다 조정이 안 나오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좀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 네. 뭐 이렇게 단정 짓긴 뭐하지만 뭐 내년이라든지 뭐 내후년을 바라본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주가 수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주식이라는 게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반영시켜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굴곡이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은 이슈가 좀 성장주에 대해서 이슈가 좀 소멸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로봇주들이 그렇게 2월달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별로 없었고요. 네. 오히려 AI 관련된 테마가 좀 더 연장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것도 좀 힘이 좀 소멸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 국면에 놓여 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5만 5천 원, 6만 원까지의 약간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지력이 확인된다라면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 그 1월 25일에 좀 상한가를 기록한 부분들이 전 단기 오버슈팅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이 전의 가격대, 그러니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그 6만 원 초반의 가격대를 한 번 더 지지력을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겠지만 현 구간에서 X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에코프로 볼게요. 오늘 제 주변에서 내가 왜 이 종목이 없지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에코프로 BM 왜 없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오늘로써 뭔가 좀 달라지는 건지 두 분에게 투자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X를 주셨고요. 물론 저희가 X를 드리고선 더 오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 혹은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죠? 예. 일단 뭐 에코프로 좋은 회사고요. 네.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유럽의 IRA, 네. 이게 참 어려운데 그쪽 법안 이제 핵심 원자재 법안 관련돼서 에코프로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유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헝가리 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헝가리 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특히 더 많이 부각이 됐고 최근에 다시 이제 폐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얘기가 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유럽 원자재법 관련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에코프로의 지금 오늘 뭐 수산화 리튬 공장 뭐 두 번째 포항에 지었다, 뭐 착공했다 이 뉴스보다는 유럽 시장에서의 이제 추가적인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게 IRA 법안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제 움직였을 때 그때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적 대비 면에서 봤을 때도 에코프로가 그 당시 굉장히 쌌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못까지 했는데 이제 이번에 한 번에 다 올린 거죠.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회사가 나빠서 X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매수할까가 X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정은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영원하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한 뭐 10에서 20%는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권의 두 대 너무 조급하게 덤비지는 마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조급해지는 사실 저 차트 보면 누가 안 조급해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X를 주셨어요. 조심해 볼 타이밍이 온 것 같네요. 이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하락에 정말 매수 기회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새로운 수요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이권희 부장님은 재활용이에요. 이거 뭐 폐배터리입니까? 네, 세배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죠. PSK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등장을 했습니다. PSK도 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참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네.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회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힘을 좀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PST 관련해서 글로벌 장비 1위 업체이고요. 건식 세정 장비를 기술력 보유하고 있죠. 이게 습식하고 건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면 아무래도 습식이다 보니까 습식은 조금 밑에 잔여물이 좀 남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건식은 좀 그런 게 상당히 덜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이 반도체 쪽으로 간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HMR 반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삼성의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고 하이닉스도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동안 삼성전자 관련돼서 매출이 상당히 많은데 하이닉스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반도체 관련돼서 여전히 뭐 기대감은 있다. 그러면 지금 매물 부담감 한 19,000원, 2만 원에 대한 매물 부담감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겨낸다라면 혹은 또 반대로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오른 종목이 조정이 나올 것이지 PSK가 갑자기 뭐 예전에 저점으로 막 뚝뚝 떨어질 만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7,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현 구간에서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인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버텨준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죠. 부품 장비주 네. 쪽에서. 그래서 저희도 PSK를 눈여겨보겠고요. 재활용 폐배터리 그렇다면 누구냐? 성일하이텍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폐배터리 관련돼서 공부를 한번 쭉 해보시면 사실은 뭐 이 회사 빼고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물론 이제 큰 기업들이 다 한다고 하죠. 포스코홀딩스도 하고 뭐 SK이노베이션도 하고 삼성 SDI도 하고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석유하이텍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IRA라든지 유럽의 CRMA 수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CRMA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본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주요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링을 한 일부 이제 금속재들을 써야 된다, 뭐 핵심 자재들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현지 조달이 가능한 기업이고요. 현재 지금 성일하이텍은 유럽에 공장은 없습니다. 폐배터리를 모집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으는 데는 있는데 그래서 전처리 정도 할 수 있는 종기는 있는데 공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공장을 지어준 공장 자금을 대고 오히려 이제 폴란드에다가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약 한 7천만 톤, 7천 톤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이 성일하이텍에서 설계하고 다 해서 지금 운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속은 포스코 홀딩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는 성일하이텍이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향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이제 같이 협업하고 SK 이노베이션과 협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3월 중순까지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예, 지금 뭐 가격은 뭐 오늘 직전 고점이 128,300원이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128,300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양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거의 앞자리수가 2까지 갔었는데요. 현재는 1.85%의 하락을, 코스피는 1.3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이 시장을 주도했던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가 급락하는구나 하고 봤더니 오히려 그 안에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8%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버텨주는 종목이 있고 다른 종목들이 그것까지 더 밀린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이런 양시장 동시효과 구간에서 유창희 대표님 어떤 특징주를 한번 봐야 될까요? 뭐 이런 장에서도 고점을 갱신하는 포스코 홀딩스 네.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6% 정도 강세, 뭐 이 정도면 급등이라 표현해야겠죠. 이런 기업이 6% 오른다는 것은. 일단은 뭐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철강 생산이 좀 문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작년에 러우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가장 큰 제철소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생산 설비가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러시아에서 철강 수출이 금지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번에 터키에서의 어떤 이런 얘기들은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관계 때문에 철강 수출에 관련해서 약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의 어떤 지배구조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거 본다라면 네.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부장님 오늘 동시효과 구간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전혀 엉뚱한 이제 원택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일단 이 종목은 지금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된 에스테틱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좀 노력했던 뭐 북미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수출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 원택은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지금 대만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쪽으로도 지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올리지오라는 이제 피부 미용 기계를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 흐름은 너무 좋죠. 52주 신고가 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V자 반등을 해줬던 그런 회사인데 네. 향후에 이 관련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루트로니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구간 뭐 매수 의견 드린 건 아니고 원택의 주가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관심 종목 안에 두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대형주들 속에 약재가 또 나타나고 있죠. 금융주의 경우에는 정보 정책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쓴소리가 나오면서 금융주가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철강주들은 상승하고 있지만 정유주들은 SK 이노베이션 악재 속에 또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428.35포인트 지납니다. 동시효과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